所以我想问一下，您刚才提到电影就是处理现实和欲望之间的关系，您觉得这样的反差强烈并且共存着，就是生活本身，还是说最后这个结局的时候，主角他的死亡就是对他现在生活的这种否定还有放弃？ 그런데 그냥 그 다른 사람의 타인의 그 피해자의 고통을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녀는 그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아름다움을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마음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你好，请问一下李沧东导演，就是有没有自己的固定的一个合作班底，就是拍这个？谢谢。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여러 파트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뭐 제작자가 있을 수 있고요, 작가가 있을 수도 있고, 배우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촬영 감독 같은 스태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작은 초기에 새 작품은 같은 제작자와 함께 영화를 만들었고요. 약간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 제작자와 헤어졌고, 지금은 그 후에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제작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자는 제 동생입니다. 왜 동생하고 제작을 하느냐 하면 제 영화가 흥행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서 제 동생에게 그 뒷바라지를 좀 해주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촬영 감독은 영화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영화 감독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는 촬영 감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의 생각을 가장 가까이, 가장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촬영 감독이니까요. 근데 저는 불행히도 한 번도 촬영 감독을 다시 같이 작업을 하지 못했고, 매번 작품마다 촬영 감독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같이 일한 촬영 감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들. 이를테면 그 촬영 감독이 다른 작품을 하고 있다든가 스케줄이 안 됐다든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배우들은 2번 이상 같이 한 배우들도 있고요. 한 번 하고 아직 다시 하지 않은 배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대체로 같이 작업을 한 배우들과는 굉장히 끈끈한 인간적인 유대를 느끼게 됩니다. 저하고 같이 작업한 배우들은 경쟁적으로 제게 대한 악담을 하고 다니는데요. 굉장히 잔인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다른 배우들이 작업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작업을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우들은 저하고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렇게 힘든 작업을 하고 난 뒤여서 그런지 배우들이 저와 더 강한 어떤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한 배우들이 거의 영화가 끝나면 마치 저의 분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친밀감을 느끼죠. 다시 노란 조끼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네. 那个李导演你好，我那个有点紧张，我看您那个就是看了您的诗以后，我就觉着我特别喜欢您的那种控制，就是给我一种非常非常狠的感觉，就是一点呼吸都没有。然后就是有一场戏，就是快结尾的时候，那个女主人公在那个江边，就是下雨了。然后我当时看到，就是第一个镜头是您那个女主人公拿着本子，雨点掉落到本子上，我就是还能看到您在，但是就是接下来的镜头就是有一个全景松的，可能没上架子，有晃动的，所以我当时在想，是不是临时遇到了一场雨，然后您设计了这么一场戏，然后到接下来的镜头上公交车了，我就觉得那可能不是临时遇到，可能您在写剧本的时候就想是一场雨戏。所以我就想问您，就是一个导演在您创作的时候，您是怎么来区别剧本和随场临时发挥的这种关系，还有剧本和未来剪辑台的关系，就是电影的各种可能性和导演控制的关系？我想问您这个问题，谢谢领导。 그 시에서 어떤 장면에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이 저의 의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의도 就是您，我问的意思是那场雨是不是您临时赶上的，然后临时调整了这么一场戏？ 예. 여러분 앞으로 영화를 조금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비 오는 장면은 거의 대부분 의도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만약에 비가 필요한 장면인데 비가 안 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비를 뿌리게 됩니다. 물론 해가 쨍쨍한 날은 비 오는 장면을 찍을 수가 없죠. 아무리 비를 뿌려도 햇빛이 나 있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래도 영화를 보다 보면 햇빛이 났는데 비가 오는 장면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영화 찍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형편이 급했으면 저렇게 찍었을까 그런 느낌을 받죠. 어쨌든 대부분 비 오는 장면은 비를 뿌려서 찍습니다. 그 장면도 역시 비를 뿌려서 찍었고요. 다리 위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장면이 있는데 당연히 그것도 의도했죠. 버스를 빌려서 동원해야만 됐고요. 사실 버스 안에서 이렇게 비 오는 다리 위를 지나가는 장면이 찍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는 오지 않는데 비를 뿌려가면서 찍어야 되는데 버스는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버스 위에 이 비 뿌리는 노즐을 낚싯대처럼 쭉 들이워서 비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약간 그 장면은 좀 돈이 든 장면입니다. 미국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뭐 돈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제가 시라는 영화를 찍는 경우에는 그날 촬영이 꽤 돈이 든 장면이죠. 그래서 제대로 안 되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장면이니까 제대로 안 되면 더 신경이 곤두섰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계십니다. 李沧东导演你好，我非常喜欢您的绿洲那个片子，然后我想问一些关于表演的问题。首
首先，绿洲那个片子里的那个女主角刚出场的时候，就是生病的那个女孩。我一看到片子的时候，我一直以为她就是个智障的或是本色的一个演出。后来慢慢，我才看见原来是一个表演的一个东西在里面。所以我觉得您的片子给我的一个非常深的印象就是表演都非常真实，非常纪实，就像身边的人一样。我觉得不是很有那种表演的那种痕迹在。所以我非常好奇，就是刨除演员的专业的因素以外，就是作为在导演的这个立场，是怎么样很好的来指导表演，达到您要的那种效果？ 일반적으로 저는 연기자에게 주로 제가 잘 하는 말이 연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배우들은 되게 조금 당황하죠. 저하고 처음 하는 배우들은. 왜냐하면 연기자는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자꾸 표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의 연기란 특히 연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장면에서의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만 있다면 굳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일부러 표현하지 않기를 요구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배우는 자기가 그 상황에서 그 감정을 느끼는 걸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할 때 뭐 테스트 할 때는 그 감정을 겨우 느낄 수도 있지만 리허설 할 때 몇 번 연습을 거듭하고 촬영에 들어가서 테이크가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그 감정을 느끼기는 어렵죠. 그리고 집중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려고 하지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 조명기들,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 배우가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독이 배우에게 배우가 그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어떤 디렉션, 어떤 걸 감독이 어떤 걸 지시하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배우가 그 감정을 느끼도록 도와줘야만 하는 것이죠. 감독이 배우로 하여금 그런 걸 느끼도록 그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눈에 안 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걸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걸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감독들이 종종 잘 연출하기 위해서 배우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감독은 배우가 어떻게 해야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만 되겠죠. 오아시스 경우에 그 문소리 씨는 내성마비 장애인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것은 감독의 연출력에 의해서 배우에게 그런 종류의 연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감독이라도 배우에게 그런 연기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배우가 스스로 내적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 오아시스에서의 몬소리 씨는 스스로 자기가 그 역할을 해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저는 주려고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도 굉장히 연기를 굉장히 힘든 연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이 두 손을 비트는 연기는 집중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손을 비트는 것도 두 손에 우리의 신경을 집중해야만 가능한데 이걸 비틀면서 얼굴을 비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두 눈을 돌아가기도 하고 입도 돌아가게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건 육체적으로도 어렵지만 심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여자 연기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흉하게 보인다는 것에 대한 그 원초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걸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고통 위에서 일상적인 감정을 담는 것은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그 문소리 씨는 해낸 거예요. 저는 다른 영화의 경험을 통해서도 종종 느낍니다만 정말 배우라는 존재는 영화 속에서의 배우라는 존재는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정말 영화를 만들 때 어떤 희열을 또는 행복감 같은 걸 느낄 때는 그런 그 배우를 비롯한 그런 인간의 위대함을 느낄 때죠. 아마도 그런 보람 때문에 그런 그 희열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다시 노란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李导演你好，我是郑慧。我想问的是这样一个问题，就是我们往往看一部电影，记住的是它的故事，我们在讨论的时候呢，也是它的情节。有时候呢，我们或者关注的还是一个演员的表演。那么在这个过程当中，导演的创作力是在什么地方？就是他的创造力。比如说一个确定的剧本交给不同的导演去来拍摄，到底会有多么大的不同？还有刚才您讲到的这个处理电影和现实的这种关系，那么在剧本已经确定的情况下，导演是怎么样来进行处理的？除了这个以外，我还有一个额外的问题，就是我一直也看过一些韩国的这个电影和电视剧，就有一点我特别感兴趣，就是经常会看到里面有一些让我看来觉得有点夸张的表演，可能带一点喜剧的效果。那这个不仅是在喜剧电影当中有，就是在一般的正剧甚至悲剧里面，可能都会有这种表演出现。我想问一下，这是韩国电影的一种表演的风格呢，还是说韩国人民确实就是天生具有这样的这个幽默和夸张的这个性格在里边？好，谢谢。왜 박수를 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영화의 과장된 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영화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들 같은 경우는 과장된 연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연기를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장르의 영화 경우에는 약간의 과장된 연기 또는 양식화된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 영화의 연기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연기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첫 영화를 만든 것이 1997년에 개봉했고 96년에 만들었는데요. 제가 초록물고기라는 영화를 만들 때 저 자신이 세운 한 가지의 굉장히 소박한 욕심은 뭐 다른 한국 영화보다 뭐 더 대단한 어떤 가치나 의미를 지닌 영화를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그 현실적인 인물을 영화 속에 그리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 영화에서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만 쓰이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까?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의문스러웠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인물을 영화에서 그려보자는 것이 저의 굉장히 소박한 목표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한국 영화의 연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영화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감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감독은 자기가 쓴 시나리오가 아닌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한국에서는 대체로,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대체로 영화 감독들이 특히 데뷔하는 신인 감독들은 자기가 직접 시나리오를 써야만 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설사 첫 번째 영화가 성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영화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남의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작가와 함께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자기가 시나리오를 주도해서 자기 뜻하는 바대로 고쳐야만 영화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능력이 영화 감독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에 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할 이야기는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영화 감독이 되기도 어렵지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영화 감독의 첫 번째 요건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야 할까? 영화를 만드는 방법론은 뭘까?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를 시키고 촬영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속에 숨겨두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기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은 영화감독으로서의 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인터뷰요. 我是中国传媒大学新媒体研究院的一个学生，然后呢，我的专业是新媒体视频制作。
然后我想问一下导演您，就是您愿不愿意，就是现在韩国的这个手机媒体非常的发达，您愿不愿意就是用手机媒体或者是其他的新媒体来拍摄电影，然后或者是将以前您拍摄的非常成功的这些影片剪成适合手机这个媒体播放的这个长度来在手机媒体上进行播放呢？谢谢，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미디어의 영화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심지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 필름 룩이라고 말하는 필름으로 찍은 영화가 스크린에 비춰졌을 때의 그 독특한 질감, 그 색감, 저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화가 화면에 비칠 때 그 뭐랄까 쨍 하는 것 같은 그 굉장히 그 산뜻한 느낌, 굉장히 기계적인 느낌이 화면은 훨씬 더 선명하지만 저는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꼭 그 화장을 잘한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성형을 잘한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왠지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보다도 더 현대화된 미디어, 뭐 심지어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영화는 싫어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매체가 영화의 미래를 바꾸어 갈 거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영화가 극장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컴퓨터 모니터로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영화를 그렇게 보는 것도 쉬워질 것이고, 영화를 만드는 것도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과거에는 그 특별한 기술과 지식과 배움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영화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권력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점은 앞으로 바람직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큰 규모의 영화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극장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영화, 이를테면 아바타나 트랜스포머 같은 극장의 큰 화면에서 보아야만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영화는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의 자본과 그 대규모의 투자본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대규모의 배급, 대량 소비되는 배급,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영화 산업의 미래는 이런 대규모의 공룡과 같은 거대한 영화들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작은 영화들, 컴퓨터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영화들로 이렇게 양극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떤 영화들이 대중들이 더 많이 보게 될까요? 더 대규모의 영화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영화들이 매체가 발전하면 영화는 점점 대중화되고 민주화되겠지만 그런 영화들의 힘은 점점 더 약화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미래의 어두운 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화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분들이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라는 매체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노란 조끼를 입으신 여자분. 李沧东导演您好，我是曹静，然后我是从立州开始看您的电影，然后和很多韩国电影一样呢，我觉得在您的电影当中看到一种非常狠的淋漓尽致的感觉，就是结合我们自己在学习的电影当中，我们觉得在短片当中，我们比较容易做到淋漓尽致，就是说自己想说的故事。但是当我们开始做长片的时候，我就发现开始有一种隔膜，就是在自己想的东西在剧本当中非常好的一种感觉，或者说，突然之间在影像上就不见了。就是在长片当中，我产生了一种隔膜感，就是说就是说我们在短片当中，就是能够比较容易的做到，心里所想表达在影像上，并且做到淋漓尽致。但是当我们去拍长片的时候，我就发现我们所想很难像短片那样做到淋漓尽致了，就是开始有一种隔膜感。就是当我们在做片子发现有一种隔膜感的时候，我觉得内心非常的恐惧。就是我发现我不能够再淋漓尽致的说我的话了。就是我现在最大的一个困惑。我想请教您一下，我再补充一下，就是说在短片当中，我们在叙事上的弱点没有暴露出来，但是在我们做长片的时候，这个弱点无限被放大了，我们叙事的能力，可以说在短片当中，我们的很多的表达的一种欲望盖过了我们叙事的弱点。我不知道我这种思考对不对？就是说，在短片当中，为什么可以做到淋漓尽致？因为我们表达的欲望非常的强烈，让观众感受到了，就是盖过了我们在叙事上的一些弱点。就是我们作为新导演，但是在长片当中，那种表达的欲望已经就是被隔膜掉了，所以我们的叙事的弱点被放大了。这是我的一个很深刻的一个体会。所以我想请教您一下，我们这个过程应该怎么样去度过？ 단편 영화는 장편 영화와 그 성격상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이가 짧은 것이 단편이고 긴 것이 장편 영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단편 영화는 영화적인 것이라는 것을 탐구하고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적인 순간, 어떤 영화적인 것이 무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떤 영화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단편 영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편 영화를 만들 때는 영화적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탐구이고 대답인 것이죠. 관객들이 어떤 단편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은 그 영화적인 순간을 포착해내는 그 감독의 어떤 안목이나 감각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근데 장편 영화는 좀 다릅니다. 장편 영화는 영화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야기가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단편 영화는 이야기를 담기는 어렵습니다. 단편 영화에 15분 또는 25분, 길어야 25분 정도의 짧은 단편 영화에 어떤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죠. 왜냐하면 단편 영화는 이야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아주 효과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단편 영화를 보면 왠지 영화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뭔가 너무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느끼기 쉽죠. 그러니까 단편 영화와 이야기는 서로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장편 영화는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서사가 가장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편 영화를 한다면 영화적인 표현이 뭘까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객이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관객이 재미있고 흥미있게 또는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속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분짜리, 20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든 경우에는 관객들이 처음부터 참고 어떤 방식으로 영화적인 것을 보여줄 건가라는 한 가지의 기대만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만 보통 극장에 자기 돈을 내고 극장에 온 일반 관객들은 그런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관객들은 자기를 재미있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무엇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의미도 느껴지고 가치도 느껴진다면 더욱 만족하겠지만 그것 자체만 가지고 극장에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